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대학원의 양희성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자면은 인공지능의 개요 해갖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인공지능의 종류는 어떤 게 있겠으며 스와트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한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흐름, 그리고 글로벌 AI 인덱스로 본 한국의 AI 수준, 그다음 G2의 AI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을 도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인공지능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종류에는 약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weak AI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기존 인간의 지능으로만 가능했던 작업을 컴퓨터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애플의 시리라든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등을 우리가 약한 AI다 이렇게 부르고, 좀 스트롱한 AI, 강한 AI는 문제 해결을 스스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간과 같은 감정, 자아, 창의성 등을 갖고 있으며 명령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강한 AI다. 그 다음에 슈퍼 AI까지 가면은 기존 인류의 지능과 지성을 뛰어넘는 AI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통해 가지고 시인으로 등단한 이제 그 컴퓨터도 있어요. 시인,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로 스스로 학습해 갖고 시를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AI로 다양한 법조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법률 판결, 의사, 그 다음에 작가, 심지어는 이제 그 뭐 뉴스 앵커라든지 기자, 뉴스 기자 같은 AI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음악 작곡가, 사람하고 이제 그 작곡한 거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5G 산업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4차 산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AI의 그 스와트 환경을 보면, 이제 내부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AI에 있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냐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해 갖고 사물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국민성, 그다음에 정부의 높은 R&D 투자 비중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약점으로는 현재 AI 전문 인력과 핵심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주도의 AI 기술 개발 투자나 전문 인력 인수 사례가 좀 적은 편이고, 사업 예산 책정 기준과 불명한 사업 관행 등, 그다음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와 신기술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약점으로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외부 그 기회를 보자면은 세계 AI 기술 개발과 시장이 초기 단계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 AI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4차 산업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하고,
AI는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금융이라든지 그다음 교육, 국방,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인공지능으로 많이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기업이 AI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국내 규제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이 유연한 규제 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고용 구조의 급변화 및 양극화를 우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를 보자면은 이건 이제 출처가 바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이다. 현재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이 사회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다음 세계 각국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AI 인공지능이 이제 2016년도에 그 바둑 있죠. 그 전에 이제 체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인간이 많이 대결을 했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2의 170승 곱하기 2 하면은 그 바둑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컴퓨터로 뭐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겨우 한 판 이기고 나머지 다 졌죠. 그래갖고 인간에 대한 뭐 위기감이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자동차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도요. 자동차랑 사람이랑 경주해갖고 누가 이기나 그런 경주대회도 열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자동차랑 사람이랑 경주한다면은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자동차 성능이 미비하고 처음에 이 그 얼마나 성능이 발전할지 모르니까 자동차랑 사람이랑 경주를 하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가 발전하고 마차 있죠. 마차를 밀어내고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 전부 사용되게 됐는데 뉴욕시에서 옛날에 이제 그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데모를 막 해가지고 자동차 택시가 막 생기고 그러면 자기네 생계가 위협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막 해가지고 한때는 마차만 다니고 택시가 자동차가 못 다니는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자동차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현재는 뭐 바둑으로 이제 그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연산 능력 그다음에 기억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간의 그 머릿속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의 그 차별화된 능력, 상상력, 창의력, 감정, 윤리, 도덕, 철학, 뭐 이런 것들,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보다 우월한 인간의 존재다 얘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도 어디까지 발전해갖고 학습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흐름을 보자면 2016년도에 제2차 과학기술 전략 회의를 열고 지능정보 사회 및 중장기 뭐 종합 대책 제시했고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죠. 2018년에 아이코리아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 해가지고 AI 기술과 우수 인재 양성 개방형 연구 기반을 조성하겠다. 2018년도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정권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2018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뭐 전략이라든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 플러스 전략 같은 것들을 만들고 뭐 2019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라든지 2019년 AI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2019년도에 다양한 활동을 제시를 했죠. 뭐 국가 전략이라든지 2020년에는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이제 G2가 보면은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AI 주도권을 놓고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과 R&D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드론이라든지 그다음 안면 인식 기술 AI.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것들은 아주 거의 독보적인 수준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AI 인덱스로 본 한국의 AI를 수준을 보자면은 출처는 이제 그 전경련의 글로벌 AI 인덱스로 본 한국이라는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의 현주소를 보자면 2020년 2월에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는 글로벌 인덱스에 의하면 한국의 AI 생태계 수준이 54개 나라 중 8위인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고 인프라와 개발을 제외한 5개 부분에다 인덱스 점수는 중하위권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인재, 운영 환경, 전략 및 벤처 현황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미국은 AI 전문 인력이라든지 인프라, 학술 논문, 연구 수준과 벤처 기업 규모 및 현황에 있어서 1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운영 환경 부분에서 중국은 개발과 정부 전략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인프라 부분과 제품 혁신 등 개발 부분에서만 5위권에 지배했고 나머지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AI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좀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그다음에 한국의 AI 성장이 더딘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7조 원을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에는 10년간 1조 3천억만 투자를 했다. 인재 부족,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인력 비중이 미국이 46% 차지하고 한국이 1.8% 정도다. 일단 비즈니스 여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데 데이터 활용의 규제라든지 벤처 스타트업 지원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고 앞에서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고 AI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재 육성 지원 강화라든지 강력한 규제 완화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인덱스를 표로 10개국 간 점수를 나타낸 표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자면 한국이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에 있어서는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에 뭐 28위, 5위, 3위 이렇게 돼 있고 이노베이션 혁신은 연구 수준과 개발 수준이 뭐 22위, 3위 수준. 개발은 좀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투자 있어서 31위, 25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8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일본이 밑에 있고, 10위가 아일랜드, 평균 점수 이런 표들을 우리가 참고해갖고,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AI 그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을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 지원 확충을 위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지원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지도를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의 AI 거점화 전략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 경쟁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설계, 미래 소자, 장비, 공정 및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 등 AI 반도체를 위한 세계 유리 도약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AI 연구 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AI 시대의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AI 스타트업과의 경쟁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자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의 AI 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소프트웨어 AI를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중등 교육 시간에 필수로 AI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죠. 코딩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도 약간 접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으로 AI 소양 교육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 학과의 신설 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의 양성 및 임용 과정부터 소프트웨어 AI 과목을 이수를 지원한다든지 일반 국민을 위한 온 오프라인 AI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산업 전반의 AI를 고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공공 영역 보유, 그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등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 그래서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도시, 농업 등 산업 전 분야의 AI를 확산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구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를 도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 문화 복지, 문화 뭐 누리카드 사용처 뭐 예측 추천이라든지 뭐 교정, 수용자 관리 자원화 해갖고 범죄자 집단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AI를 통한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체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AI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 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OECD 등의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AI가 좀 기술적으로나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 나중에 인간처럼 막 감정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판단해 갖고 뭐 위험 요소를 뭐 선제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쟁이 났을 때 뭐 포로를 가차 없이 제거한다든지 적군을 뭐 이런 데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본질 이런 것까지는 AI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할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키 백과라든지 2019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든지 두산 대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대학원에 추가적으로 홍여경 선생의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스와트 환경과 글로벌 전략 해갖고 여기서 이제 스와트 환경 내용을 빌려와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인공지능과 알파고 해가지고 예전 16년도에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대결한 세 개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지식백과에도 인공지능 나오는데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은 신경망을 모사해 빅데이터로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서 판단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공지능과 뭐 인간주의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지각, 자연어 해독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양한 뭐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증권 분석이라든지 뭐 급등주 추천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인공지능이 주식 거래, 환율 거래라든지 통화량 거래, 그다음 농산물 선물, 뭐 계약,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거 인공지능을 금융권에서 이제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슈퍼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죠? 퀀텀 컴퓨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성능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연산 능력과 제어 능력,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걸 찍어놨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컴퓨터 명령을 받아갖고 돌을 어디다 놔라 하면은 그대로 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분은 실질적으로 돌만 지시를 받아 그렇게 놔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세돌 구단은 진짜 바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판 이렇게 쭉 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뒀던 거를 전부 기억하고 다시 복기를 쫙 똑같이 바둑알을 놓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이 바둑알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이 경우의 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2에 170승 곱하기 2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주에 있는 원자 숫자만큼이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 19 곱하기 19 이 칸이 19칸 19칸인데 만약에 이게 20칸 됐으면은 한 칸만 늘어나도 그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막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뭐 인공지능 알파고라든지 아까 말한 시리라든지 뭐 IBM의 왓슨이라든지 구글의 딥마인드 뭐 여러 가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하는 의료라든지 작곡가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신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파고라든지 미래의 AI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5G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핵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 공감 능력인데, 이거는 인간의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또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흉내내가지고, 이런 창의력과 공감 능력, 상상력을 따라오려고 노력할지 한번 그거는 지켜보고, 활용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